여러분 안녕하세요. 콤포트 신갈이 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현대축구의 트렌드는 공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공격적인 축구를 원하는 감독들 사이에서 최근 몇 년간 부각되기 시작한 개념은 하프스페이스입니다. 약간은 과장해서 말하면 하프스페이스를 지배하는 팀이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정도였죠. 그렇다 보니 하프스페이스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가 감독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과거만 해도 공격에 가담하는 숫자는 양쪽 윙어와 공격수 2명까지로 많아야 4명이었습니다. 중앙 지향 지역인 성향을 가진 2명의 공격수와 측면을 공략하는 윙어만으로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전술가용 감독들이 고안해낸 방향성은 공격할 때 5명의 선수를 최전방에 위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좌우 윙어를 통해 공간을 확보하고 스트라이커를 다양한 영역에 가담시키면서 중앙 미드필더를 공격적으로 가담시키는 공격 전술이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펩 가르디올라의 맨체스터 시티에서 출발한 이러한 트렌드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는 위르겐 클럽의 리버풀뿐만 아니라 에릭 테나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미켈 아르테타의 아스널까지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들은 모두 공격 과정에서 숫자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격에 많은 선수를 가담시키기 위해선 당연히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무작정 선수들을 공격적으로 올렸다가는 역습 대비도 불가능해지고 후방 빌드업 작업도 엉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격 숫자 5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수비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후방 빌드업을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했죠. 이러한 전술적인 고민에서 다시 떠오르는 시스템이 3위 빌드업 체계입니다. 후방에 수비 숫자 3명을 두면서 수비 리스크를 관리하고 후방에서 가장 많은 삼각형을 형성할 수 있는 3위 빌드업 시스템을 통해 후방 빌드업의 안정성까지 확보하려고 한 것이죠. 3위 빌드업 체계에서는 측면에 배치된 자원들까지 빌드업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측면으로도 중앙으로도 빌드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위 빌드업 체계의 특징과 이러한 특징이 경기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술가용 감독들이 3위 빌드업 체계를 선호하는 건 이미 말씀드렸듯 최대한 많은 공격 숫자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공격 과정에서 최소한 5명을 확보해야 공격을 넓고 깊숙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공격을 펼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은 어떻게 상대 수비진의 좌우 간격을 벌려놓을 것인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 많이 활용되는 공간은 측면입니다. 좌우 윙어를 통해 상대 측면 수비를 끌어내야만 수비진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면서 하프 스페이스라는 공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3위 빌드업 체계는 상대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용이합니다. 3위 빌드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에 많은 선수들이 밀집하게 됩니다. 상대의 압박 체계도 자연스럽게 중앙을 향해 좁혀질 수밖에 없죠. 중앙으로 패스가 원활하게 전달됐다가는 곧바로 실점 위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측면 압박이 상대적으로 헐거워지기 때문에 측면으로 원활하게 공을 배급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러한 과정을 잘 보여주는 팀은 아스널입니다. 3위 빌드업의 전형적인 장면인데요. 이때 첼시는 당연히 측면보다는 중앙 압박에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측면 압박이 느슨해지면서 마갈량이 쓰는 곧바로 트로사르에게 전진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때 트로사르를 막기 위해서 아스필리쿠에타가 튀어나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풀백인 아스필리쿠에타와 센터백 포파나와의 간격은 벌어집니다. 저 공간이 바로 하프스페이스죠. 이미 약속된 공격 패턴이 진행되자 자카가 주저없이 하프스페이스로 달려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위 빌드업 체계의 또 다른 장점은 측면 공격 활성화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에도 용이하다는 겁니다.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언제든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3위 빌드업 체계는 중앙에 5명의 선수가 밀집돼 전개하는 빌드업이기 때문에 만일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나와도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는 또 다른 3위 빌드업 체계의 추종자 테나 감독의 전술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테나 감독은 기본적으로 4-2-3-1 포메이션을 즐겨 사용하는데 맨시티와 아스널에 비해 처음부터 3위 전형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공격이 하프라인으로 서서히 올라가게 되면 그때 좌우 풀백 중 한 명이 가운데로 들어오죠. 지금은 말라시아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3위 빌드업 체계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이때 양쪽 윙어들은 넓게 벌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 측면 수비들의 종간격은 자연스럽게 벌어지게 되고 중앙에서 맨유는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중앙에 있는 에릭센, 말라시아, 래시포드 같은 선수들에게 공간이 나는 것이죠. 동시에 테나 감독은 중앙에서 패스 미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중앙으로 수적 우위를 가져갑니다. 다이렉트한 공격을 시도하는 과정이 실패해 상대가 역습에 나서도 선수들이 수비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거나 미리 역습을 차단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과정에서는 카세미로 역할이 큰데요. 넓은 활동량과 높은 전술 이해도를 가진 카세미로는 지금 상황에서 볼이 끊겼을 때 상대 역습을 차단하는 1차적인 방어선 역할을 해내줍니다. 만약 수비진 앞에 카세미로 혼자 있었다면 이 넓은 공간을 카세미로 혼자 커버하는 건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세미로 옆에 수비수 한 명이 중앙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카세미로의 부담감을 조금 분담해줄 수 있게 되죠. 아무래도 카세미로가 나이도 있다 보니 예전만큼의 기동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좌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노련한 위치 선정과 여전한 활동량을 보여주는 카세미로는 리스크 관리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3위 빌드업 체계의 마지막 특징은 선수들의 장점을 다양하게 끌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는 감독은 3위 빌드업 체계를 가장 잘 활용하는 과르디올라 감독한테서 아주 잘 나타납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바이에른 뮌헨 시절에도 종종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면서 3위 빌드업 체계를 사용해왔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뮌헨에서 필립 람을 활용한 것처럼 지난 시즌 맨시티에서 주안 칸셀루와 올렉산드르 진첸코를 활용했습니다. 일명 인버티드 풀백이라는 전술이죠. 지난 시즌의 경우 그 역할을 칸셀루나 진첸코가 해줬지만 현재는 두 선수가 모두 팀에 없기 때문에 이를 다시 구현할 수 있는지가 이번 시즌 맨시티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과르디올라 감독은 언제나 해결책을 찾았고 이번 시즌도 똑같았습니다. 칸셀로와 진체코가 모두 없지만 과감하게 센터백 한 명을 중원으로 올리는 선택을 감행했죠. 그 선수가 바로 존 스톤스였습니다. 풀백을 중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센터백에 스톤스를 올려서 3위 전역을 만든 것이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스톤스의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히트맵을 비교한 표입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번 시즌에 어느 위치에서 볼을 더 많이 만졌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덜 만졌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스톤스는 이번 시즌 확실히 높은 위치에서 터치 횟수가 증가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스톤스를 한 칸 앞으로 세운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이 성공적이었다는 증거인 셈이죠. 이러한 맨시티의 3위 빌드업 체계는 앞서 언급한 아스널의 측면 공격 그리고 맨유의 중원 리스크 관리는 물론이고 센터백들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3위 빌드업 체계에서는 전통적인 빌드업 체계보다 센터백들의 공격성까지도 활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센터백의 공격성을 활용하는 장면을 보실까요? 스톤스는 센터백으로 나오지만 중원으로 올라가서 로드리와 투볼란치를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3백에는 아케, 디아스, 아칸지가 위치하게 되는데요. 스톤스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자유를 부여받습니다. 빌드업에 관여하기도 하고 페널티 박스로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할 정도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이번엔 스톤스가 아니라 워커가 한 칸 앞으로 전진한 상황입니다. 워커는 기본적으로 직선 돌파가 가능한 자원인데요. 맨시티가 우측 공격 방향을 설정할 때 워커가 오버래핑을 시도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스톤스가 잘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을 워커를 통해서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3위 빌드업 체계에서의 3백과 4백의 유연한 전환은 여러 선수들의 다양한 강점을 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 전술에 강한 감독들이 경기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3위 빌드업 체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도 조금 더 재밌는 전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술의 대식가였습니다.